몰락한 가문에 빙의했다. 나는 아버지의 호도인이 되었다. 천재지부가 생기면 아버지께 드리고 대지의 전승도 아버지께 드리고 진산의 봉헌마저 역시나 아버지께 드렸다. 덕분에 아버지는 3년 만에 선원경에 올랐고 아들이 효자라며 감격하실 때 평소 수련도 안 하고 빈둥대던 아들이 이 세계 유일한 무상선제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건 다 부친 성령 시스템 덕분이다. 내 경지는 늘 아버지보다 3단계 높다. 이 수선 세계에 빙의했을 때 아버지는 내 기원을 찾으려 분주하셨다. 그러다 그만 맹독에 중독되셨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힘을 잃고 폐인이 될 위기였다. 그러면 역가도 다른 가문들에 먹히겠지. 그래서 급히 몸에 반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목걸이 같은 것 말이다. 혹시 은거 고수라도 만나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해서. 하지만 곧 실망하고 말았다. 내 몸엔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축하합니다. 부친 성령 시스템에 연결되었습니다. 부친이 독소에 침식된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숙주님께 부친 전용 초보자 패키지를 드립니다. 패키지의 모든 보상은 오직 숙주의 부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시스템의 소리를 들으며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초보자 패키지가 있는데 내가? 설마 난 아무것도 없나? 숙주님은 시스템의 관리자이므로 시스템 유일 패시브를 획득합니다. 숙주님의 경지는 늘 부친보다 3단계 높게 유지됩니다. 지금 유일 패시브를 활성화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시스템 진짜 대박인데? 내 아버지보다 3단계나 높다니. 이건 제 아버지를 계속 성장하게만 하면 난 그냥 편하게 누워서 경지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패시브 활성화, 부친 역창공 감지. 현재 경지는 축기 3성입니다. 이 세계의 축기경 다음 단계인 화령, 신통, 존자 단계에 따라 유일 패시브가 적용되어 숙주의 경지는 존자 3성으로 상승합니다. 시스템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버지 경지가 이렇게나 떨어지다니. 전에는 화령경 7성이었는데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일주일 뒤 비무 대회가 열리기 전에 아버지는 힘을 다 잃으셨을 거다. 망설일 것 없이 즉시 패시브를 활성화했다. 그 찰나 폭발적인 에너지가 몸속을 휘저으며 경지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 육신 8성, 육신 9성, 육신 12성. 잠깐, 시스템. 이거 좀 이상한데? 육신경은 원래 9성까지 아니야? 시스템에 답변이 들려왔다. 육신 9성은 한계이지만 12성은 완벽한 원만 상태입니다. 일반인의 육신 힘 한계는 만큰이지만 숙주님의 육신 12성 원만은 힘의 한계가 10만큰에 달합니다. 어린 시절의 고대 대제와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대제는 이 세계 최고의 경지니까 시스템이 경지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기초까지 탄탄하게 다져줬다. 내 경지는 계속 오르고 있었다. 축기 9성, 화령 9성, 신통 9성, 마침내 중자경 3성에서 멈췄다. 인강성이 속한 강월 왕조에서 최고 고수가 바로 이 경지다. 그럼 나 단숨에 최고 고수가 된 건가? 하지만 금세 웃음기를 거두었다. 어머니 뒤에 그 무서운 세력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유란하다가 한여인과 사랑에 빠져 나를 낳았지만 어머니는 그 세력에 강제로 끌려가셨다. 그들은 역가를 통째로 배려 했고 당시 가주였던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단 한 번의 합에 빙사 상태가 되셨고 결국 어머니가 나서서 그들을 막으셨다. 가문을 살려주는 조건은 더는 나와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 난 머지않아 강해질 것이고 언젠가 그 세력과 정면으로 부딪히겠지. 존자경으로는 아직 멀었다. 더 강해져야 한다. 시스템 열어라. 부친 초보자 패키지. 내 말이 끝나자마자 부친 초보자 패키지가 열렸다. 부친 전용 만능 해독단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친 전용 신급 이경세수단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친 전용 종국 공법 청화 비급을 얻었습니다. 전용 청년 천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부친 전용 패키지답다. 보상이 전부 전용 아이템이라니. 만능 해독단은 아버지만 쓸 수 있고 먹으면 세상의 모든 독을 풀 수 있다. 이젠 어떤 독에도 당하지 않겠지. 신급 이경세수단은 몸속의 모든 후천적 잡지를 제거해 선천지체로 되돌려준다. 고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병목 현상도 없을 거다. 이걸 보니
가슴이 다시 세차게 뛰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만 않는다면 차근차근 수련해서 고성 직전 단계까지는 무난히 가실 거다. 그리고 난 패시브 덕분에 늘 3단계나 더 높으니 전설 속 대제 경지에 오를 수도 있다. 마지막 보상 역시 놀라웠다. 최고급 공범인 천하비적 존 자가 붙은 걸 보니 존자경까지 수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공법은 강월 왕조에선 절대적인 최정상급이다. 아버지가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청량 천하가 한 송이 딸려 있다는 거다. 천하에 대한 전설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세상엔 딱 나훈아 혹송이의 천하는 존재하며 하나하나가 천지가 낳은 신성한 불꽃이다.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며 그야말로 용이 될 기회나 다름없다. 이 청량 천하에 대해선 들어본 적 없지만 천하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 설령 꼴찌라고 해도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거다. 아버지가 이걸 융합하는 데 성공하면 장담하건대 경치가 정말 순식간에 수직 상승할 거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 덕을 보겠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문을 나서자마자 수많은 시선이 나에게 꽂히는 게 느껴졌다. 귀를 찌르는 수근거림까지 들려왔다. 저 얼굴로 참 잘도 돌아다니네. 그러게 진짜 불운의 상징이라니까. 예전에 가주님이 일 데려왔을 때부터 우리 옆가의 고난이 시작됐지. 선대 가주님은 돌아가시고 장모님들도 다들 다치셨잖아. 이번에도 들으니까 가주님이 문명 바꿔줄 보물 찾으려고 비경까지 가서 무리하시다가 결국 맹독에 당하셨다며. 다 저 녀석 때문이야. 우리 옆가는 진짜 인강성의 우두머리였지. 수다쟁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은 죽은 불처럼 평온했어. 어차피 이 일들이 나랑 관련 있는 건 맞으니까 그들이 좀 수군대게 내버려둬도 상관없어. 어차피 언젠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말을 바꿀 테니까.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아버지의 거처로 곧장 향했어. 금방 아버지의 마당에 도착했지. 의원들이 아버지의 맥을 짚고 있는 게 보였고 옆에는 장모 몇 분이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옹기조식 중이던 예창공이 바로 입을 열었어. 범아, 여긴 왜 온 거냐? 아버지,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원이 필요하다면 그냥 보물 창고에 가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 일은 사람 많은 곳에서 말하기 곤란해요. 단둘이서만 얘기해야 합니다. 예창궁은 그 말을 듣고 손을 흔들었어. 다들 나가보거라. 의원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을 따돌리고 얘기하는 게 좀 불쾌한 듯 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 이제 말해보거라. 아버지, 이번에 해독제를 가져왔습니다.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바로 맞는 해독제를 꺼냈어. 예창궁은 내 손에 단약을 뚫어지게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 이게 뭐냐? 당연히 단약이죠. 다른 게 뭐겠어요? 아버지, 중독돼서 정신이 혼미하신 건 아니죠? 잔소리 말고 단약인 건 당연히 안다. 이게 무슨 단약인지 묻는 거다. 어디 길거리 노점에서 대충 주워온 건 아니겠지. 애미엔지, 이 녀석아. 내가 단약 살 돈이 어디 있다고. 내가 노를 줄 아느냐? 해독제인데 안 받으실 거예요? 이건 제가 자고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물론 이 해독제만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좋은 것들도 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해독하신 후에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얘기는 절대 할 수 없으니 나도 적당히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어. 예창궁은 반신반의했지. 일부 대등들은 강력한 영혼의 힘으로 타인의 꿈속에 침입할 수 있거든. 그런 강자를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고수가 어떻게 인강성에 나타났을까? 하필이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찾아오다니. 그런 거물이라면 찾아도 천재를 찾아야 정상인데? 하지만 예창궁도 알고 있었어. 내가 평소엔 좀 믿음직스럽지 못해도 아버지인 자신을 아주 공경한다는 것을. 보통 농담을 하지는 않을 터였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창궁의 생각에 그 대능의 등장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였어. 아마도 자신의 중독 사실을 알고 과거의 약속 때문에 직접 올 순 없어서 사람을 시켜 대신 보낸 것일 수도 있다고. 정말 그렇다면 이 해독제는 분명 진짜일 거야. 그 세력에 대해 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 그가 그 세력의 성녀로서 주변에 신복 부하가 있는 건 당연했지. 해독제 정도야. 당연히 구해올 수 있었을 거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예창궁은 망설임 없이 해독제를 받아 한 입에 삼켰어. 예창궁은 망설임 없이 해독제를 받아 한 입에 삼켰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조금 놀랐어.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믿으시다니
꼬치꼬치 캐물으실 줄 알았는데 말이야. 뭐 상관없어. 삼키기만 하면 됐지.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아버지 마음이니까. 예창궁이 맞는 해독제를 복용하자마자 몸속에서 편안함이 느껴졌어. 동시에 단전에 붙어있던 검은 에너지들이 지금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 완전히 사라졌지. 독이 해결되자 아버지의 경지가 순식간에 치솟았어. 축기 3성에서 축기 4성으로 축기 5성, 화령 1성, 화령 2성, 마지막엔 화령 7성까지 직행했지. 잠깐 사이에 아버지는 중독 전에 전성기 상태를 회복했어. 그는 분명 몹시 흥분한 기색이었지. 바로 그때 머릿속에서 시스템 알림음이 울렸어. 호스트의 부침 감지, 예창궁의 경지 화령 7성, 시스템 패시브 활성화, 호스트의 경지가 적성 7성으로 상승. 종자 위가 바로 적성 경지야. 종자 3성은 강월 왕조에서 이미 절정의 곳으로 통하지만 결국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기 마련이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강월 왕조에서 진정한 무적이라 할 수 있어. 나는 속으로 퀴즈를 불렀지. 망설임 없이 신급 흡수단과 천하비전, 청년 천하를 전부 꺼냈어. 아버지는 경지 회복의 환희에 빠져 있었지. 원래는 계속 경지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기괴한 독은 명의들도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야. 이제 독도 풀리고 경지도 회복했으니 자연히 기쁠 수밖에 없었지. 그가 기뻐할 틈도 없이 나는 더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어. 내가 입을 열었지. 아버지, 꿈속에 그 할아버지가 이것들도 제게 주셨어요. 나는 단약을 가리켰어. 이건 신급 흡수단인데 몸속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준대요. 선천의 경지로 되돌려주어 고성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는 수련에 어떤 장애물도 없게 만든대요. 뭐라고? 예창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고성이라는 경지를 그가 노릴 리 없었지. 그런 강자라면 그의 배후 세력 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거든. 모두가 세상을 호령하는 고수들이고 성직 한 번에 천지를 멸하고 소세계를 개척할 수 있어. 이 순간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어. 정말 그런 단약이라면 그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지. 그 세력에서도 이런 단약은 극도로 희귀한 존재니까 어쩌면 아예 없을지도 몰라. 정말 이런 단약이 있다면 그 세력이 왜 힘들게 천재들을 모으겠어? 아무나 데려다 이 단약을 먹이면 그만인데?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 녀석아, 정말 그 할아버지가 주신 게 맞느냐? 당연하죠. 왜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어. 근데 그 할아버지 인상이 좀 거시기 했어요. 꼭 사기꾼 같았달까요? 고성인지 뭔지 하면서 애미했지. 고성경 같은 걸 줄줄 읊더니 술값 좀 보태달라고 하길래 그렸더니 이걸 팔더라고요. 아버지는 순간 확신했어. 이건 절대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고. 고성경은 그 세력의 전승 공법이라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심지어 성녀라도 안 되지. 그렇다면 내가 만난 그 할아버지는 속세를 유람하는 고성이 아니겠어? 그런 고성을 내 입에서 사기꾼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아버지는 급히 목소리를 낮췄어. 이 녀석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녀석,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 어서 그 대선배님께 사죄드려라. 아버지가 정말로 믿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어. 하지만 너무 진지한 모습에 곧바로 허공에 대고 절을 했지. 고성 선배님, 죄송하다는 말에 아버지 안색이 그제야 풀렸다. 됐다. 다음에 또 마주치면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 세상을 유람하는 은둔 고수일지도 모르니까 내 손에 있는 이 물건들은 내가 직접 쓰도록 해라. 넌 재능이 부족하니 이걸 쓰면 분명 탈퇴환골할 거다. 난 얼른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다. 아버지, 전 노는 게 좋지. 수련은 딱 질색이에요. 제게 주셔봐야 낭비일 뿐이죠. 그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기신급 역큰 세수단은 재능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대요. 저 같은 패급 재능이 쓰면 아깝잖아요. 어차피 아버지만 강해지시면 저를 지켜주실 수 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이 이미 올라왔다. 난 얼른 핑계를 대며 도망쳤다. 아버지, 어제 기방의 여운 낭자와 약속했거든요. 오늘 같이 강유람을 하기로 해서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물건들은 여기 둘게요. 아버지가 직접 쓰세요. 남들 눈에 안 띄게 조심하시고요. 들켜서 일 생겨도 제 탓 아닙니다. 아버지 나중에 강해지시면 예쁜 며느리들 좀 많이 얻어주세요. 수련은 젬병이지만 그건 자신 있거든요. 말을 마치고 난 잽싸게 뛰어나갔다. 아버지는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게 감동하셨다. 이 녀석, 말로는 수련하기 싫다고 하지만
내가 늘 괴로워하는 걸 보고 제 어머니를 데려오길 바라서 내게 양보한 게 틀림없구나. 전 그렇다면 고맙게 받으마. 내가 어서 성장해서 내 어머니와 다시 만나. 우리 둘이 널 평생 지켜주마. 몰락한 가문으로 빙의해 아버지의 호도인이 된다. 보물이 생기면 아버지께 드리고 대지의 전승도 아버지께 드리고 진선의 본원조차 전부 아버지께 드렸다. 덕분에 아버지는 3년 만에 사망이 됐다. 아버지가 아들의 효심에 감동할 때쯤 문득 깨닫게 된다. 맨날 놀기만 하던 아들이 사실 유일한 무상선제라는 걸 남부성령 시스템을 가진 덕분이다. 내 경지는 늘 아버지보다 3단계 높으니까. 인강성 월남가는 원주 전체를 관통한다. 역가를 나선 뒤 난 곡장 월남강가로 향했다. 강가에 발을 들이자마자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어라, 역가의 소가주 아니신가? 검아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용케도 나타났군. 그 말을 듣고 난 눈을 가늘게 떴다. 수상한 구석이 다분한 말투였다. 전에는 자주 오던 곳인데 오늘따라 왜 못 볼 거라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분명 꿍꿍이가 있다. 순간 아버지 역창궁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 자는 독 사건을 알고 저렇게 기고만장한 걸지도 모른다. 가문에 첩자가 있는 걸까? 아니면 배후를 아는 놈인가? 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누구냐 넌? 내가 오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지? 날 할 리가 없지. 내 배경으론 날 상대할 자격조차 없으니까. 그는 옆에 젊은 공자에게 문짓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줘라. 그 옆에 있는 자는 아는 얼굴이었다. 인강성의 5가문, 오가, 황가, 용가, 팽가, 그리고 역가. 눈앞의 인물은 용가의 용리성이다. 현 용가 가주의 차남이다. 용리성은 가주의 아들로서 인강성에서 꽤나 잘나가는 공자인데 그런 자가 낙선이에게 이토록 공손하다니 상대의 배경이 대단하긴 한 모양이다. 용리성이 즉시 입을 열었다. 알려주마. 이분은 역주 군성에서 오신 역주 군수님의 아드님이시다. 강월 왕조 5대 문파 중 하나인 북악전의 내문 제자 강우님이시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인강성은 역주군 산하 9개 성 중 하나일 뿐이야. 역주군수는 역주여서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강월왕조 왕족이 직접 임명한 자지. 북악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배경이 훨씬 더 엄청나서 강월왕조 5대 문파 중 하나야. 강월왕조라 할지라도 북악전은 조심히 상대해야 할 정도지. 설마 눈앞의 청년이 그런 신분일 줄이야. 더 중요한 건 실력 또한 매우 비범하다는 거야. 북악전의 내문제자라면 그건 바로 축지경의 강자라는 뜻이지. 인강성 전체의 젊은 세대 중에서도 축지경에 도달한 자는 고작 2~3명뿐이야. 그 말을 듣고 난 생각에 잠겼어. 강월왕조 북부의 가장 강력한 세력인 북악전. 그곳엔 존자경 강자도 존재한다더군. 그런 북악전에서 온 내문 제자가 입을 열자마자 그런 말을 하다니 그건 혹시 북악전이 아버지 중독 사건의 배후라는 뜻일까? 만약 그렇다면 직접 한번 찾아가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북악전을 통째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이야. 강호는 나를 바라보며 매우 오만하게 말했어. 몇 번 내 신분을 알게 되니 무척 당황스러운 모양이구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넌 곧 죽을 목숨이니까. 그의 꿀싸나운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직접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아직 사건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니 이놈의 이용 가치가 조금 더 있어. 강호라고 했나? 고작 축기경 따위 실력으로 감히 나를 죽이겠다고? 이 인강성 안에서는 내가 축기경이든 뭐든 화량경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 강호가 건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어. 하하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다 보군. 정말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 아버지 엽천궁이 우리 문파 제일 징전인 안모심 사형과 기연을 다투다니 정말 분수도 모르는 짓이 없지. 안모심 사형 때서 수단 좀 살짝 쓰셨더니 그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참, 말해주는 걸 깜빡했군. 만약 안모심 사형 때서 엽천궁이 역가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게 하고 가문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게 하려던 게 아니었다면 그는 진즉에 죽었을 거다. 역가의 소주인 너라면 지금 엽창궁의 상태를 분명히 알겠지. 정말이지. 얘가 담이 큰 건지 아니면 정말 멍청한 건지 모르겠군. 아버지는 독에 중독됐는데 너는 여기서 배놀이나 하고 있다니 웃겨서 배가 아플 지경이야. 하지만 강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었어. 난 그저 살짝 떠보려고 했을 뿐인데 강호가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줄은 몰랐군. 이제 일이 확실해졌고 원하는 답도 얻었으니 강호가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는 없지. 입만 열면 나를 죽이겠다더니 엽가를 멸망시키겠다더니 하던 놈을 살려줄 수는 없잖아?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했어. 용간의 둘째 아들 용이승도 그 자리에서 멍하니 굳어버렸지. 인간군수의 아들이자 북악전의 내문 제자인 강호. 그 어느 신분 하나만으로도 인강성에서는 하늘 같은 대단한 인물인데 그런 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용이승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눈을 크게 부릅떴어. 나를 쳐다보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 여봉,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감히 강소절을 죽이다니. 군수께서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북악전에서도 널 용서치 않을 거야. 강호를 처치한 뒤 난 고개를 돌려 용이승을 바라봤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어쩌면 내가 널 잊었을지도 모르지. 제 발로 기어나왔으니 이제 내가 직접 말해봐라. 용가가 이번 사건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용이승은 고개를 치켜들며 비웃었어. 내가 왜 너 따위에게 말해야 하지? 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죽을 돈과 말 섞을 필요가 없지. 난 바닥에 쓰러진 시체를 가리켰어. 내가 저놈도 죽였는데 가는 길에 너도 같이 보내주지 못할까? 용이승은 흠칫 놀라더니 내가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 생각하고 누구든 물귀신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뒤로 물러나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 호위병들, 빨리 와서 이 몸을 보호해라. 비록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 줄국 재능도 평범하고 기생집이나 들락거리던 이 패물이 어떻게 갑자기 강호를 죽였는지 말이야. 하지만 어떤 수단을 썼든 강호를 죽일 수 있다면 자신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었지. 용가는 겨우 북악전의 도움을 얻어 인강성의 정상에 오르기 직전이고 제일 가는 가문이 되려 하던데 자신에겐 창창한 앞날이 남아있는데 궁지에 몰린 쥐에게 죽을 수는 없었어. 용이승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곁으로 축기경 강자 3명이 나타났어. 모두 축기경 5중 이상의 실력자로 축기경 3중이었던 강호보다 훨씬 강력했지. 난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용이승을 향해 손을 뻗었어. 그 축기경 5중 강자 3명은 내 몸에서 퍼져 나온 기세에 튕겨나갔고 땅에 떨어졌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지. 용이승은 이 광경을 보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어. 너 도대체 실력이 어느 정도인 거냐? 용이승은 가문에서 파견한 자신을 보호하는 호위병들에게 나름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 모두 축기경 5중 이상에 그중 한 명은 무려 축기경 8중에 달했으니까 화량경 강자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치긴 어려웠지. 그런데 내 손앞에서 그들은 내가 직접 나설 가치조차 없었어. 그저 가까이 다가온 것만으로 기세에 놀려 튕겨나갔고 그대로 생명의 흔적이 사라져버렸지. 이게 사람의 실력이 맞는 걸까? 화량경 8중인 용가 가주도 이 정도는 못할 텐데. 그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 너 혹시 신통경 강자인 거냐? 아니,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신통경일 리가 없단 말이야. 몸에 분명 신통 비보를 지니고 있겠지? 소위 신통 비보라 신통경 강자가 만든 호신 부적 같은 거야. 주인이 이를 착용한 뒤 공격을 받게 되면 부적이 자동으로 신통력을 발휘해 공격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죽이는 거지. 다만 신통 비보는 강월왕조 전체에서도 귀한 물건이야. 이 인강성에서는 신통경 강자조차 나타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비보가 있겠어? 하지만 이 설명 외에는 용이승도 다른 가능성을 떠올릴 수 없었어. 그가 추측한 내가 신통경이라는 가정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난 그에게 설명해줄 생각 따위 없었어. 손에 힘을 살짝 주자 붙잡힌 용이승의 어깨가 순식간에 으스러졌지. 말하지 않아도 좋다. 난 서두를 것 없으니까 내 몸을 한치씩 다 으깨버릴 테니까 말이야. 용이승이 육신경에 도달해 육중의 육체 강도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할지라도 내 손 안에서는 그저 연한 두부나 다름없었어. 어깨에서 전해지는 극심한 고통에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즉시 입을 열었어. 말할게. 다 말하겠다고.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말해줄게. 용이승은 금세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어. 북악전의 제일 진전인 안모심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야. 이름은 안모유라고 하더군요. 안모유가 어느 날 유람을 나갔다가
용기성의 형을 만났습니다. 바로 용가 소주인 용희창이었죠. 두 사람은 여러 일을 겪으며 연인이 됐고 악무유는 알게 되었습니다. 용희창의 용가가 인강성 5대 가문 중 최하위라는 것을요. 그래서 용희창을 돕기로 결심했죠. 그와 동시에 아버지가 밖에서 기연을 찾으시다가 마침 보석 문제로 악무심과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일은 강호가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랬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정말을 알게 되었군. 강호가 영미성과 어울렸는지 알겠어. 영미성은 내 고갯짓을 보고 내가 만족한 줄 알고 얼른 입을 열었다. 여보, 제발 부탁이다. 우리 아버지를 모아줘. 역창궁의 일은 정말 우리 용가와 무관해. 우리 용가는 아직 다른 4대 가문에 손댄 적이 없어. 역가도 포함해서 말이야. 나는 살짝 웃었다. 그래? 악무의 눈에는 역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텐데 그가 용가더러 역가를 치라고 한다면 너희 용가는 반항은커녕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겠지. 그때도 너희 용가가 우리 가문을 가만두겠나? 사정이 이러하니 용가 둘째 공자인 너를 살려두는 것도 화근이겠군. 나는 지체 없이 용리성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다. 모든 일을 마치고 멀지 않은 곳을 돌아보았다. 화선에 연한 남자였다. 오래 기다리게 했지. 지금 가겠소. 내 얼굴에 냉기는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성큼성큼 화선에 올랐다. 여연은 내가 다가오는 걸 보고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정말 옆토령님 맞으신가요?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왜? 내가 아닌 것 같나? 아니면 내 오른쪽 가슴에 작은 점 이야기를 꺼내야 나를 믿어주겠느냐? 여연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화선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다. 주변의 다른 인들도 숨을 죽였다. 괜히 소리를 냈다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내가 화선에 들어가고 나서야 사람들은 인가 소주가 평소엔 한량 같아도 참 온화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리 포악한지 떠들어댔다. 역창궁이 중독됐다는 소리 못 들었어? 아버지가 해를 당해 생사가 오가는데 포악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내 생각엔 중점이 그게 아니야. 대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강해진 거지? 강하긴 뭐가 강해. 영리성이 말하지 않았나? 신통 비보 덕분이라고. 신통 비보는 수동 발동과 능동 발동으로 나뉘지. 저축기 5중 이상의 고수들은 아마 비보가 수동으로 발동돼서 죽었을 거야. 하지만 강호와 영리성은 직접 처단했잖아. 그건 수동 발동일 리가 없지. 능동적으로 발동한다고 해도 그만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해. 신통 비보를 능동 발동하기가 어디 쉽나? 활양경이라 해도 능동 발동을 하려면 체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해. 방금 여범에게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이 있었나? 설마 여범이 정말 신통경에 도달한 걸까? 그 말 한마디에 장내의 모든 이가 입을 다물었다. 신통경, 육신에서 신통이 생겨나는 경지. 손직 발직 하나에 막강한 위험이 담긴다. 일격만으로 월남강을 끊어버리는 것도 문제없지. 그 나이에 대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겠나? 하지만 사실이 눈앞에 있으니 그가 정말 신통경 강자일지도 모른다. 가자. 여긴 이제 안전하지 않아? 용가 사람들이 곧 들이닥칠 거야. 여기에 남았다간 괜히 휘말릴 뿐이지. 순식간에 구경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화선 안쪽 나는 당연히 밖에 대화를 들었다.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지금만 여연 남자를 품에 안고 그녀의 부드러운 시중을 즐기고 있었다. 여연이 조용히 물었다. 옆도라님, 정말 신통경이신가요? 아니라며 고개를 젓자 그녀는 안도했다. 안 그랬으면 정말 무서워 죽었을 거라나. 난 신통경보다 2단계는 더 높은 경지다. 여연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게 대체 어떤 경지인가요? 별을 따다주는 건 어때? 내가 예전에 말했지. 내가 만약 달을 따다준다면 나와 함께 역가로 가서 평생 내 곁에서 시중을 들겠다고. 달은 따다주기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별들이라면 가능하다. 어느 별을 갖고 싶으냐? 내가 지금 바로 따다주마. 무예는 그 말을 듣고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엽소,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평범한 기녀가 되어 수많은 남자를 모셨을 거예요. 여공자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제 출신이 미쳐나요. 역가에 가면 당신 명성에 누를 끼칠까봐요. 당신이 정말 별을 따는 대단한 천하의 강자라면 어찌 저 때문에 오전을 남기겠어요.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내 인생에 남이 간섭하게 두지 않아? 그저 한 가지만 묻지. 원하든가.
원하지 않는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무예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아버지 말고는 나에게 가장 잘해준 사람이다. 예전에 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인가에 큰일이 생겼고 그래서 인가 사람들은 나를 싫어했다. 무예는 가문이 망해 기로에 팔려왔다. 바로 그때 내가 의안을 알게 된 것이다. 당초 후예를 데려오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내가 인가에서 힘들게 지내는데 기녀까지 데려가며 남들의 뒷말이 모성할 거라 생각했다. 이제 내게 충분한 실력이 있으니 그들의 말 따위 신경 쓸 필요 없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지금 가서 몸값을 치러주마. 날이 끝나자마자 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엽소준이 이건 기루 주인의 목소리였다. 마침 나도 가려던 참이었는데 제 발로 찾아왔으니 여기서 바로 얘기하지. 들어와라. 기루 주인은 들어오자마자 서둘러 입을 열었다. 엽소주님, 르엔 남자의 메신게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제 르엔은 저희 남봉각과 상관없습니다. 남봉각은 바로 그 기로의 이름이다. 방금 전갈에 왔는데 내가 임주 군수의 아들과 3명의 축기 5중 이상의 강자들을 죽였고 용가 둘째 용리승까지 죽였다고 한다. 수양이 이미 신통경에 달했고 최소 신통 비급을 가졌을 거라 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즉시 메신게를 들고 달려온 것이다. 예전에는 내 실력이 평범해서 남봉각이 역가만은 못해도 평범한 역가 소주를 두려워하진 않았다. 무연을 데리고 있으면 내게서 꽤 쏠쏠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 실력이 급등하자 그는 감히 루엔을 붙잡지 못했다. 내가 화가 나 남봉각을 멸할까봐 겁난 것이다. 나는 메신게를 받아 훑어본 뒤 가차없이 찢어버렸다. 이제부터 넌 자유다. 루엔, 내가 옆가에 오기 싫다면 따로 거처를 마련해주마.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원합니다. 엽소주님이 오랫동안 저를 돌봐주셨고 제가 타락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제부터 소주님 곁에서 평생 모시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무연이라는 이름도 버려야지. 앞으로 뭐라고 불리고 싶니? 소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며 본래 이름을 쓰고 싶어요. 스엔. 좋다. 이제부터 넌 스엔이다. 나는 남봉각 주인을 쳐다봤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스엔의 메신게까지 내게 줬으니 옥석을 가지고 있나? 호신부 하나를 만들어주마. 위급할 때 내 생명을 구해줄 거다. 스엔을 각별히 돌봐준 보답이다. 남봉각 주인은 그 말을 듣자 눈을 번쩍였다. 즉시 품에서 상급 옥석을 꺼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재성 인장을 새겼다. 인장은 순식간에 옥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호신부로 변했다. 재성옥부, 강월 왕조 전체에서도 희귀한 보물이다. 물론 완전한 것을 줄 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그가 한 일보다 훨씬 컸다. 주인은 옥부를 받았다.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엽소주님, 옆방, 당장 나와라. 떠나려 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운을 살짝 느껴보니 용가 소주 용리청이었다. 월남 강가에는 벌써 50여 명이나 모여 있었다. 그중 몇몇 기운은 꽤 강했는데 인강성 기준으로는 이 기운들은 이미 화룡경에 달했다. 분명 용가의 정우들도 도착한 것이리라. 수엔, 가자. 나와 함께 적을 치러 가자. 수엔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무공 없는 범인일지라도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다. 설령 죽더라도 나와 함께 죽으려 합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배 밖으로 나갔다. 멀리 강가에서 우리 석 용리 창의 눈빛이 흉포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옆반, 드디어 나왔구나. 나는 그를 훑어본 뒤 곁에 있는 낯선 여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젊은 나이임에도 이미 축희경 7중의 수양을 갖췄다. 분명 용가 사람은 아니었다. 용리창 곁에 있는 걸 보니 바로 그 월무효의 모양이다. 월무효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 오빠는 어디 있지? 안 온 건가? 월무효는 그 말을 듣고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강호 그 폐물이 다 불었나 보구나. 꽤 괜찮구나. 나를 보고도 이렇게 태어나다니. 아무리 태어나고 자신만만해도 국악전 앞에서는 가망이 없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오빠가 화룡경 7중을 돌파하고 나오면 역가를 완전히 엎배려 했는데 지금 내가 내 앞에 나타났으니 역가가 망하는 건 못 보겠구나. 신통 비보가 있다고 믿고 날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국악전의 저력을 보여주지. 날이 끝나기 무섭게 월무유 곁에 노인들이 나타났다. 슬쩍 보니 둘 다 신통경의 강자였다. 월무유가 당당했던 이유가 신통경 강자 둘을 지키고 있어서였군. 두 노인을 바라보며
수연을 안고 허공으로 올랐다. 천지 사이에 무형의 다리가 놓인 듯. 나는 공중에 서서 한 걸음씩 강가로 향했다. 이 광경에 용가 사람들은 경악했다. 신통경에 도달해야만 허공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허공을 걷는 것은 비보 따위에 의지한 게 아니었다. 월무의 안색이 급변했다. 그녀는 오빠를 천재라 믿었고 25세 전에 화량경에 도달했다지만 이번 기한을 통해 최소 화량 7충이 되겠지만 눈앞에 나는 이미 신통경이었다. 게다가 고작 18살 정도로 보였다. 18살의 신통경이라니 강월 원조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월무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이런 무서운 천재는 절대로 더 성장하게 둬선 안 된다. 적대하지 않았다면 포섭이라도 해봤겠지만 그 현 때문에 내 아버지가 독에 중독됐으니 이원하는 풀 길이 없다. 월무유가 날카롭게 외쳤다. 어서 저놈을 죽여라. 월무유의 명령이 떨어지자 곁에 있던 신통경 노인들이 즉시 움직였다. 순식간에 몸을 날려 공중으로 솟구쳤다. 내 품 안에 소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소주님, 저를 놓아주세요. 저를 안고 계시면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전에 했던 말을 잊었느냐? 소연은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적성경에 관한 일을 떠올린 것이다. 존자조차 능가하는 그 높은 경지를 그녀는 조용히 내 품에 기댔다. 이놈이 감히 내 앞에서 연애질이라니. 이토록 나를 모욕하다니. 제 아무리 천부적인 재질을 가졌어도 어린 나이에 신통경에 오른들 무엇하랴. 오늘 우리 둘이 힘을 합쳤으니 너는 이제 독 안에 든 쥐다. 나는 두 노인을 바라보며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다. 천지를 뒤흔드는 이적은 없었다.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장풍 한 번을 내뻗었을 뿐.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 두 신통경 노인은 문득 깨달았다. 온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온 세상이 내게 조종당하는 듯했다. 그들이 미쳐 살려달라 빌기도 전에 내 장풍이 그들의 몸에 내리꽂혔다. 그렇게 신통경 강자 둘이 내 앞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방엔 정막만이 감돌았고 월무여와 영가 사람들은 넋이 나갔다. 무려 신통경 강자가 아니던가? 강월왕조 전체에서도 이런 인물들은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어디서든 위세를 떨칠 수 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나에게 탈이 잡듯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다. 육신 심통조차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말이다. 월무유가 나를 바라보자 아름다운 얼굴에 오만함이 순식간에 묻어졌다. 미간에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아니, 도대체 경치가 어디인 거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지금은 감히 다룰 수 없는 경지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망설임 없이 다시 손을 뻗었다. 예범, 안 돼. 날 죽이면 안 된다. 난 북악전 출신이야. 오라버니는 제1진전이고 아버지는 북악전의 제2전주이시다. 게다가 내 이모는 현재 강월왕조의 황후이셔. 나를 죽인다면 북악전과 강월왕조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작 그거냐? 대단한 배경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한참을 떠들어도 결국 강월왕조 안에서의 일이군. 상황이 이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손바닥을 내리치다. 월무여와 용가의 강자 5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살아남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꽤 만족스럽군. 용가의 주력 강자들은 이제 다 죽었다. 용가에는 이제 가주와 몇몇 잔당들만 남았을 뿐이다. 이제 돌아가 아버지께 소식을 전하고 얘가 강자들과 함께 용가를 완전히 멸해야겠다. 후환을 엇빼기 위해서라도 소연을 데리고 나는 월남 강변에서 사라졌다. 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변에 낯익은 이들이 나타났다. 오가, 팽가, 환가의 가주들과 임강성 성주 조올란이었다. 그들은 임강성의 최고 강자들로 신통경을 목전에 둔 자들이었다. 그들은 현장을 목격하고 깊은 경악에 빠졌다. 이들이 반항도 못 해보고 죽다니 그들은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예범이 했을 리가 없어. 그는 너무 정지하든가. 예범의 어머니가 남긴 수단일 거야. 강자를 남겨두어 몰래 예범을 보호하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이제야 앞뒤가 맞네. 성주 조올라는 헌실에 보고하기로 했고 이내 그들은 자리를 떠났다. 오가 가주 5명만이 집에 돌아와 의구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예범의 어머니에 대해서라면 그는 옛 창공 다음으로 그녀를 잘 아는 자였다. 그가 가주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으며 누구도 안중에 두지 않았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몰래 오가에 들어와 예가를 암암리에 도우라 명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그 여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기세만으로
그를 완전히 제압해버렸다. 그 후 여인에게 조종당하게 된 그는 결국 시키는 대로 예가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 예가의 여러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다. 그 여인이 바로 예창궁이 데려온 아내였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의 일은 너무 기이하다. 그녀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 왜 굳이 내게 예가를 도우라 했겠는가? 현재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야. 첫 번째 가능성은 그 절세 가인이 거대 세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몰래 돌아왔을 경우고, 또 다른 가능성은 임시 가문이 다시 위대한 기원을 얻었을 경우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는 역시 가문에 가봐야 해. 주인이 돌아오신 건지 아니면 소주인이 천원을 얻은 건지 모르겠군. 어쨌든 역가문이 북악전에 멸망한다면 나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터. 주인께서 자원을 남겨주셨지만 내 자질이 부족한 탓에 이제야 신통경 8중에 도달했으니 북악전에 대적하기엔 역부족이야. 아니었다면 벌써 북악전을 처단했을 텐데. 맞아. 비록 통제받고 있지만 그 아이는 그를 위해 자원을 남겼지. 공법 한 권과 신통 한 가지도 말이야. 그 공법과 자원 덕분에 그는 신통경 8중까지 올랐어. 그 덕분에 역가문이 황가에 압박받을 때도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역가문을 도울 수 있었지. 역창궁이 자립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역창궁이 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런 절세 가인이 그를 그토록 챙기는지. 심지어 그 일이 터지기도 전에 자신을 후수로 남겨두었을 정도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일단 역 가문의 상황을 살피기로 했지. 만약 주인이 돌아오셨다면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이고,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역 가문과 힘을 합쳐 방법을 찾아야 해. 역 가문이 위기를 넘기도록 말이야. 이번 위기는 전례 없는 일이라 무명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지. 역 가문과 함께 맞서야만 해. 지금의 적은 황가 하나뿐만이 아니니까. 난 소연을 데리고 역 가문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났어. 녀석, 오늘은 문례로 일찍 왔느냐? 내 곁에 여인을 보시더니 아버지의 눈빛에 깨달음이 스쳤지. 결국 그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아버지는 이미 소연의 배경을 조사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 아버지는 인자하게 소연을 보며 이 녀석을 따라왔으니 앞으로 역 가문을 집처럼 여기렴.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뺨이 부거지며 고개를 숙였어. 난 헛기침을 하며 말했지. 아버지, 이번에 밖에서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 진지한 모습에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으셨어. 무슨 일이냐? 설마 또 큰 사고라도 친 건 아니겠지? 난 오늘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어. 아버지는 다 들으시고는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날 보며 물으셨지. 몇 명을 보냈다고? 그중에 신통경 강자도 있었다고? 의외였던 것. 아버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크게 웃으셨어. 좋아. 아주 좋아. 역시 나의 역창궁의 자식이 평범할 리가 없지. 고성에게 인정받았다니 이제야 말이 되는구나.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 실력의 출처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좋다. 아들아, 용가문을 박살냈으니 뒷수습은 이 애비에게 맡기거라. 아버지는 호기롭게 말씀하셨지. 고작 용가문 주제. 감히 우리를 딛고 일린자가 되려 하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버지는 즉시 명령을 내려 장모들과 정의 제자들을 용가문으로 보냈어. 그 시각 용가문 가주는 여전히 승전보를 기다리며 꿈에 부풀어 있었지. 용가문이 제일 가는 가문이 되는 날을. 바로 그때 분노 섞인 외침이 들렸어. 용봉, 나와서 죽음을 맞이해라. 그 목소리에 용봉은 깜짝 놀랐어. 오가문 가주 무명의 목소리 아닌가? 그가 왜 갑자기 용가문에 와서 이런 오만한 말을 내뱉는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지금쯤이면 용가문에 북악전의 후원이 있다는 걸 알 텐데. 하지만 제 발로 왔으니 용봉은 본대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악모요가 준 단약 덕분에 자신감이 넘쳤거든. 그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지만 마당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 무명이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이지. 용봉은 눈을 크게 떴어. 무명, 내가 신통경 감자였다니? 무명은 늘 조용히 지내며 어떤 가문과도 적을 쥐지 않았어. 매사 양보만 하던 겁쟁이인 줄 알았는데 신통경을 도달했을 줄이야. 본대를 보여주려던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지. 상대가 안 됨을 깨달은 용봉은 얼른 비굴한 웃음을 지었어. 오가주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무명은 무표정하게 말했어. 군더더기 없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오늘 내 목을 가지러 왔다. 사실 무명은 역 가문을 방문하려다
생각해보니 가져갈 선물이 없었어. 용가문이 옆 가문의 원한을 샀으니 용가문 가주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지. 이런 무례한 말에 용붕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 예전 같으면 신통경 강자 앞에 입도 못 뻥긋했겠지만 지금은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자신만만했지. 신통경이 됐다고 함부로 까불지 마라. 우리 용 가문 뒤에는 북악전의 악무흑임이 계신다. 지금 우리 가문에 계시단 말이다. 너희 우가문도 옆 가문처럼 멸망하고 싶으냐? 무명은 여전히 안무유를 기다리는 용봉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말하는 안무유는 이미 죽었다. 내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죽었지.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명이 손을 섰어. 용봉은 속수무책으로 목이 베었지. 그와 동시에 엽창궁이 장로들과 정의 제자들을 이끌고 용가문에 도착했어. 엽창궁은 무명을 바라보며 경계 어린 빛을 띄었지. 이 인강성 안에서 엽창궁은 누구도 두렵지 않았지만 무명만큼은 꽤나 꺼림칙했거든. 무명이라는 자는 너무 기구했어. 의양보하는 척하면서도 오가문의 세력은 꾸준히 확장되어 이미 두 번째로 큰 가문이 되었으니까. 예전에는 용가문보다 조금 강한 정도였는데 지금 이 단계까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지. 엽창궁은 생각했어. 무명이 반드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용가문 입구에서 나지친 엽창궁이 경계할 때 무명이 웃으며 말을 건넸어. 엽형, 별거 없으셨소? 엽창궁은 멍해졌어. 무명이 대체 무슨 속셈이지? 자신과는 아무런 친분도 없었거든. 엽창궁이 가주로 있던 12년 동안 무명과 대화한 건 10번도 채 안 됐어. 둘 사이는 아주 서먹했지. 엽형, 경계할 것 없소? 여기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원래 댁으로 직접 가져가려 했는데 엽형이 마침 오셨으니 여기서 드리지요. 말을 마친 무명은 보자기에 산 머리를 던졌어. 엽창궁은 이 광경에 더 당황했지. 무명이 용 가문의 경비병들도 모르게 용봉의 목을 베었다는 건 그의 실력이 예사롭지 않음을 뜻하니까. 엽형, 경계할 것 없소. 배드릴 말씀이 있어.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요. 무명이 잠시 말을 멈췄다. 여 나지막이 천원이라 말했다. 그분의 사랑이었나? 무명이 덤덤히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인님이 만드신 노비일 뿐이요. 예창궁은 그제야 깨달았다. 왜 무명이 늘 이상했는지 알고 보니 그분의 수하였던 것이다. 단순한 노비라 할지라도 인강성 같은 작은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다. 무명이 합세한 뒤 한 시즌도 채 안 되어 용간에는 전멸했다. 거대했던 용가가 사라진 것이다. 예가로 돌아온 뒤 무명이 급히 물었다. 엽형, 주인님은 돌아오셨소? 예창궁이 고개를 젓자 무명이 미간을 찌푸렸다. 큰일이군. 소주께서 군수의 아들과 북악전의 월무유를 죽였소. 북악전 이전주의 딸이라. 예창궁도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몰랐던 것은 그녀에게 그런 배경이 있었다니. 무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주인님이 엽가를 도우라 하셨소. 그동안의 자잘한 일들은 제가 다 처리했지만 이번엔 제 능력 박이군요. 혹시 엽형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창궁이 잠시 고민하더니 난 이제 폐관 수련을 할 거요. 그동안 북악전이 오면 좀 버텨주시오. 당장 존자를 보내진 않을 거요. 만약 존자가 나타난다면 내 아들 예범을 찾아가시오.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거요. 예창궁은 잘 알고 있었다. 지금은 북악전의 상대가 아님을. 이정주는 존자급 강자였다. 신통경을 도달해야만 최소 5중 이상은 되어야 청년천하의 힘을 빌려 승산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승산이 전혀 없다. 말을 마친 예창궁은 밀실로 향했다. 신급 역경세 수단을 삼키고 폐관 수련에 들어갔다. 아버지와 문명의 대화는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북악전 따위야 금방 오배겠지만 수련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러 가만히 있었다. 압박감이 꼭 원동력이지 받아둔 보상도 아직 안 들었다. 지금이 딱 적당한 시기다. 신급 역경세 수단을 먹고 청년 천어까지 융합한다면 아버지 경지가 어디까지 오를까? 신통경 돌파는 확실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난 적성 이상의 경지가 될 거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나직이 읊조렸다. 아버지, 수련에만 집중하세요. 집안은 제가 돌볼게요. 수련을 마치고 나오시면 원수 월모심에게 직접 복수하게 해드릴게요.